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자녀를 여럿 키우다 보니까 비교 대상도 있었고 이건 이러면 좋고 저건 저러면 아니다 라는 그런 기준들이 좀 명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갭이 굉장히 커요. 많이 아시는 분 정말 많이 아시고 너무 모르시는 분 너무 모르시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 선별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께 기선 제압을 한다든지, 어머님들의 팁, 혹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팁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서 맞는 얘기도 있긴 한데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학부모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부모님이 좀 까다롭게 요구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저희도. 왜냐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덜어주는 셈인 거잖아요. 제가 걔를 한두 달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10년 이상 키우면서 파악한 내용이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제대로 파악만 했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한테 모든 걸 일임하게 되면 제가 그거를 컨트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님이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학원 입장에서 혹은 뭐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요구하는 게 학원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아이한테 되도록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능력이 되는 아이들, 뭐 심화 문제집, 뭐 그 이상 된 1031이라든지 그 이상 되는 것들 풀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최상위를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기본도 안 되는 아이를 최상위를 하게 되면 선생님 혼자 다 해야 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안 하시는 건데, 어머님은 선생님 편하려고 자기 애를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끌어줬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고 얘는 절대로 아닌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경력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어머님들 말씀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갑과 을로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는 당신 월급 받는 사람이고, 어머님들은 뭐 갑이 아닌 갑, 을이 아닌 을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어서 맞춰서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힘든 거예요. 아니,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 혼자 욕먹고 말지, 괜히 아이까지 같이 가세해서 수포자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 때, 물론 저학년 때는 조금 안 되는 아이들 최상위 끌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식 세워주고 다 하면 하죠. 근데 그게 뭐 그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학부모님들이 올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자기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교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그에 대한 피드백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쭉 그런 요령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던데, 그걸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아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방에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처방이 되면 멀쩡한 아이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여서 조금 부모님들이 현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게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이 역량은 안 되는데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뭐 아는 언니 하더라라는 그런 정보들만 믿고 아이를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라고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도 들어요. 그래, 원하면 뭐 원하는 대로 해주지 라는 생각에서 하는데 100이면 100 망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연산도 안 되고, 어떤 애는 연산이 완벽하니 뭐 심화가 되더라 그랬더니 어떤 연산만 계속 해달라, 그리고 뭐 심화를 했더니 기본 안 되던 게 되더라, 심화만 해달라. 그거는 그 아이 유형이 다른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은 기본 연산 필요 없이 심화만 풀려도 개념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아이들은 심화로 들어가면 이 심화는 그냥 암기로 그치고 개념도 안 되고 기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기본 베이스, 어떤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아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님이 현명하시면 자녀들도 잘 되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치맛바람이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떻게 언제 파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다를 수 있는 거여서 옆집 아줌마, 앞집 언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관계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 못해도 관계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좀 부럽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요. 공부를 못하면 보통 부모님과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간혹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머님께서 굉장히 믿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자존감이 높아요. 공부를 못해도.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그 어머님의 격려와 그 자존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장을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또 엄마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자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공부가 다가 아니어서 이쪽이 아니더라도 어느 영역에서든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니까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